안녕하세요, 꿈지입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사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그 공사명이나 공사장소, 공사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가 되고 있고요. 공사 총 금액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계약금, 선급금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1차 기성금이 이제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잔금을 얼마로 떨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1차 기성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골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경우 이제 OSB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가 또 이제 그 자재가 또 들어와야 되는 외장 마감, 내장 마감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기성금으로 대부분 잡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인데요. 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년, 내장인 경우에 1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총칙하고 계약 문서를 규정을 준수한다 하고, 이행 의무와 의견의 청취,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진행한다. 그리고 그 관리와 의무 양도 같은 경우, 특히 하도급을 줄 경우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야 되고, 현장 대리인, 특히 이제 현장을 비워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현장 대리인, 그리고 종업원하고 고용원, 그리고 이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갑이 서로 조율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공사의 변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기술하고,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금액 같은 것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수입이나 이런 환율 때문에 자재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우도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다 완공을 해서 이제 검사한 후에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 손해부담, 어떤 목적물이 손실이 있을 때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 인도되기 전에. 그리고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중공검사에 합격할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선급금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 서로 간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시기 중요하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성실히 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도 있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해 두시면 서로 간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랬습니다.